어떻게 해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.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. 종목 교체 시 명확한 룰을 잡아라. 종목도 교체해야 되는데 명확한 룰도 잡아야 되고 할 게 많네요. 규칙을 세워두기만 하시면요. 간단합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네. 밥 먹고 네. 세수하고 네. 그리고 양치하고 네. 예, 그런 것처럼 규칙을 세워두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. 어떤 규칙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? 앞서서 여러 가지 연구했던 그 기준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공통점이요? 예, 예. 매매 주기, 그러니까 종목을 교체하는 주기가 1년. 아, 연 단위로 끊어서. 예, 그게 이제 바로 주기별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그러한 연구 방식인데요. 이렇게 주기적으로 종목을 바꾸게 되면요. 어떤 투자 기준이 있다. 그럼 그 기준에 가장 잘 맞는 종목으로 그 주기 때마다 신선한 종목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래 들고 가는 것보다 짧게 기준에 맞춰서 뽑으면 가장 적합한 종목을 뽑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논리를 생각해 볼 수 있죠.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종목을 바꾸는 방법. 3개월, 1개월. 4개 그룹으로 나눠서 네.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. 네. 그랬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저도 이 연구 결과 보고 제가 천재인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시장이 지금 이런 거예요. 봤더니 12개월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던 경우에는 누적 수익률이 1480%,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바꾼 경우에는 1890%,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은 2159%, 네. 그리고 1개월에 한 번씩 바꾼 거는 3314%. 그럼 1개월에 한 번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종목 교체 주기가 짧을수록 네. 수익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. 종목 교체 주기가 짧으면 매매 회전율이 높아지고 매매 회전율이 높아지면 거래 비용, 수수료, 증권거래세 이것도 크게 늘어나고요.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간접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매매 회전율이 너무 짧을 경우에는 네. 조금은 수익률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달보다는 그 안쪽 3개월 내지 6개월. 예, 이도 귀찮다 그럴 때는 1년에 한 번은 포트폴리오를 교체해 주시는 게 괜찮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고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 것 외에도 다른 규칙을 또 세워야 되나요? 주기적으로 네. 종목을 교체하는 것을 규칙으로 세웠다. 그런데 주기적으로 무엇을 할지 그것을 제대로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잘못된 투자가 될 수 있겠죠. 제대로 된 투자 규칙을 세워두실 필요가 있고요. 이 규칙을 세워두는 것을 네. 스타일 투자라고 하는데 그 스타일 중에서도 저평가된 종목을 투자하는 기준을 세워두는 것을 가치 스타일 투자라고 부릅니다.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인데 부채 비율도 낮고 배당 수익률도 높네. 뭐 이렇게 엔드엔드 조건으로 가치 스타일을 확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가치 스타일도 몇 가지 규칙을 조합을 하면 엄청난 투자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 가치 스타일로 고수님께서 직접 투자를 하셔서 실제로 수익을 보셨던 사례는 너무 많겠죠?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고 2011년 여름에 유럽 위기 그리고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 여파가 2012년에도 계속 충격을 주고 있었던 때였어요. 자, 그때 당시 가치 스타일 기준으로 해서 50종목을 뽑아가지고 균등하게 쭉 삽니다. 그냥 딱 나눠서요? 딱 나눠서. 그 포트폴리오가 2012년 당시 네. 연간 수익률이 22%, 그때 당시 주가지수가 9.4% 상승했으니 엄청난 수익률이죠. 네. 예. 또 다른 사례는 2014년 사례를 이야기 드릴게요. 예, 2014년 당시에는요, 그때 당시 연준이 네. 테이퍼링, 예, 양적 완화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구가 멸망할 거니 뭐 이런 분위기가 이때 당시 심했어요. 그리고 그때 당시도 유가가 폭락하면서 러시아가 파산한다. 그래서 심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. 그때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4.7% 하락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당시 가치 스타일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28.9%의 수익률,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성과를 만들었죠. 네. 시장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했는데 가치 스타일 투자로 이렇게 예. 수익률을 거두신 거죠? 예, 훨씬 높은 성과를 만들었죠. 가치 스타일 전략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이렇게 또 지지부진할 때 더 앞서가는 또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당시 보면 이렇게 튀었던 종목들이 네. 전체 수익률을
크게 올리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렸고, 이 가치 스타일로 투자할 때는요, 냉정하게 수익률이 나는 종목은 그대로 내딛고 계속 수익이 나게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. 내딛고. 그 수익률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. 예전에 이제 백테스팅 연구한 자료에서는 뭐 1000% 가까이 가는 종목들도 나오는데, 그런 종목이 효자가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누적이 되게 되면은 네.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, 자, 2011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2016년 연말까지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수익률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, 그때 당시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제자리 걸음, 제자리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이러한 가치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만 5년여 동안 120%가 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. 이거 말고도 또 알려주실 꿀팁 같은 거 없나요, 교수님? 가치 스타일도 이러한 논리, 이러한 논리, 이러한 논리를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워요. 조화롭게 하는 것. 그렇죠. 그 부분은 시청자님들께서 저에게 오시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방송 끝나고 저만 좀 따로. 예, 따로 알려드릴게요. 정말요? PD님 퇴근하시면 예,